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의 송원영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학들이 수업을 갑자기 못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학생들과의 수업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찾는 상황들이 생겼죠. 저도 뭐 평범한 교수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수업을 잘 이어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주일간 수업을 했는데 꽤 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교수님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이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평범한 IT 전공 교수도 아니고 저는 심리학 전공의 교수이기 때문에 평범한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PPT로 말씀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zoom.us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회원가입은 무료 버전은 40분까지 시간 제한이 있고 유료 버전은 24시간까지 녹화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을 길게 거기까지 쓸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유료 버전이면 이제 한 달에 한 $15 정도 됩니다. 무료 버전은 40분 시간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대학 수업하면서는 40분 수업하고 10분, 15분 쉬었다가 다시 또 40분 하고 이렇게 해서 2시간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1시간 수업도 40분에 딱 맞춰서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유료 버전으로 선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줌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줌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미 좀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내 계정을 누르면 이제 제 계정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내 계정을 누르면 다운받으라는 거하고 회원가입을 하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받아서 그 다음번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 회의 버튼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의를 들어가면 새 회의를 예약할 수가 있고 개인 회의실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새 회의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사실 수업이죠. 우리는 수업을 예약을 해서 일정 시간에 이 방이 반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기에는 새 회의를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잠깐 PPT 다시 보면서요. 네. 이 줌이 장점은 뭐냐면요. 화면 공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실제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PPT를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고요. 타이핑이 가능한 자체 칠판도 제공을 해줍니다. 참고로 PPT를 만들 때는 지금 이 PPT도 16:9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16:9로 설정을 하면 동영상을 만드는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게 PPT 파일이죠. 네, 여기에서 디자인을 가시면 페이지 설정이 나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여기에서 보통은 4:3으로 기본 디폴트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16:9로 해서 보통 가로로는 되어 있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그 모양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보시면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업 전에 이제 수업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화상 수업을 한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첫 수업 시간 30분 전부터 테스트를 처음 이것을 하실 때는 테스트를 한번 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동료 교수님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30분이 걸리는데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10분 만에 세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학생도 그렇고 3학년 학생도 그렇고 딱 10분 만에 모든 게 세팅이 다 끝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도 수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전체 문자로 오픈 채팅을 개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시스템상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제가 전체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문자를 보내서 오픈 채팅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그 오픈 채팅에 이제 다 들어오게 하고, 오픈 채팅에 수업 전날까지 안 들어온 친구들은 따로 제가 전화를 해서 오픈 채팅에 들어오라고 다시 알렸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오픈 채팅에 들어오도록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오픈 채팅으로 줌을 수업하는 수업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그런 준비들을 해놓고 이제 수업을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전 공지사항에 몇 가지 얘기들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LMS에다가도 이걸 올려놓고 또 PPT가 아니고 그 오픈 채팅에도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등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강의실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아쉽다,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화상을 통해서 만나서 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더 현장감이 있어서 이렇게 줌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도 저는 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점은 이제 화상 수업이기 때문에 얼굴 노출에 대해서 서로 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강요를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켜놓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켜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게 집에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꾸 주의가 분산되기 쉽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듣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좀 통제하는 목적에서도 카메라를 켜고 수업하기를 권장한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절대 켜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존중하겠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약 한 3분의 2 정도 학생은 카메라를 켜고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 수업을 녹화를 하니까 나중에 얼굴이 몇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녹화하는 상황에 얼굴이 옆에 몇 명이 뜨는데 주로 소음을 낸 학생들, 대답을 하는 학생들, 새로 들어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뜨고요. 또 진행자가 중간중간 그 사람 얼굴을 넘겨봤을 때 그게 살짝 떠요.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 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을 오고 싶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수업을 듣다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그 노력과 상관없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튕겨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LMS에 업로드를 할 것이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녹화를 할 때 옆에 얼굴이 뜬다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좀 곤란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수업을 혹시라도 네트워크 문제로 못 든 사람들은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합의할 거라기보다는 내가 양해를 구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카메라를 그냥 껴거라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출석을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학교에 따라서 출석 체크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를 강조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관리상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다 써봤는데요. 하나는 직접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네트워크 문제로 또는 음성으로 해놓고 대답을 하거나 이러면 출석 체크가 잘 안 되고 또 온라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내심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을 부르는 긴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입장하자마자 채팅창에 자신의 이름과 출석이라고 남겨라. 이름, 출석 이렇게 글을 남겨라 라고 공지를 해놓고 나중에 그 채팅창을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채팅창을 잘 보관을
해놓으면 누가 출석을 하고 누가 출석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 온라인상에 들어서 출석을 한 사람들은 채팅창에 남긴 사람, 그리고 플러스 그날 못 들어온 사람들은 LMS에서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올리면 출석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석을 한 사람 합쳐서 출석을 결정을 하면 빠짐없이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 개설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또 줌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줌으로 가서 새 회의를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회의를 예약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주제는 여기다 과목명을 넣으면 되겠죠. 과목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심리학 개론. 설명 저는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할 건지, 그래서 적절한 시간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1시간 할 건지 뭐 몇 시간 할 건지. 편의상 저는 2시간 수업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요 기능이 좋아요. 되풀이 회의를 눌러놓으면 이것을 회의를 다 예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주 그리고 월요일마다 해서 앞으로 15번을 반복하겠다. 그러면 한 학기 수업이 다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에 비밀번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의 숫자를 이 시스템에서 주기도 하고요. 제가 그것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 때 나는 비디오를 켜고 들어갈 건가 끄고 들어올 건가, 참가자는 켜고 들어올 건가 끄고 들어올 건가. 그래서 저는 그냥 끄기로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오디오는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니까 컴퓨터 오디오로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왜냐하면 스피커를 켜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음소거를 안 해놓으면 들어오자마자 소리가 막 시끄럽습니다. 근데 10명씩 한꺼번에 들어오면 누가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꼭 하시는 거 좋고요. 대기실 사용해놓는 거 좋습니다. 대기실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기실에 기다리게 했다가 제가 한꺼번에 불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회의 기록, 이것도 해놓으면 좋습니다. 요거는 회의, 말하면 이 동영상 강의를 저장을 할 것인가, 동영상으로 저장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정도를 해놓으면 좋고요.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 회의를 이제 이 회의 시작을 누르면 그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미리 깔아놓은 애플리케이션이 열리게 되고요. 잠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뜨고 있습니다. 화면을 크게 확장을 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기록중 뜨는 거는 지금 이제 이 동영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를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게 되면, 또는 문자로 보내게 되면 여기는 비밀번호까지, 패스워드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팁을 또 하나 드리면, 저는 제 핸드폰이나 패드를 가지고 제 수업에 한번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름을 저는 주로 진행자 테스트라고 해서 참가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한 명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디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비디오를 켰습니다. 참가자 비디오를 켰고요. 진행자 비디오는 여기서 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진행자 비디오가 나오게 됩니다. 적당하게 높이를 맞추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고 있죠. 배경 기능을 만들어 놔서 배경 기능에 제가 마치 저 다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참가자, 폰으로나 패드로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진행자 컴퓨터에는 이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능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가 오게 되면 이 참가자 관리라고 하는 곳에 여기에 뜹니다. 지금은 저 혼자만 2명이 있죠. 여기에 대기실에 누가 있습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실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채팅 기능을 누르면 이렇게 채팅이 뜹니다. 받는 사람을 모두에게 할 수도 있고 개인에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들리나요? 물어보면 이렇게 채팅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 들어와 있는 10명이 들어오면 여기 10개가 뜹니다. 그 누군가에게 따로 들리나요? 이런 질문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비공개로 보낸다라는 것이 이제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화면 공유입니다. 화면 공유를 누르면 내가 지금 켜놓은 화면들 중에 몇 가지를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아까 제가 보던 이 PPT 화면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PPT 화면을 공유를 하면요, PPT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제 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가자가 보는 모습인 거죠. 참가자가 보는 모습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계속 하면 됩니다. 그래서 되프리뷰를 할 때 반복 수업 예약을 하고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는데, 비밀번호는 좀 쉽게 바꿔도 되고, 또 링크를 보낼 때는 비밀번호가 그냥 보내지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010101로 바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팁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니터용으로 폰 또는 패드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화면, 진행자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화면이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얼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제 얼굴이 2개 나오면 헷갈리기 때문에 비디오를 이렇게 꺼놓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죠. 여기에 비디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를 지울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띄워놓으면 사람 이름이 떠요. 참고로 여기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이 뜨는데, 요거는 진행자에게는 보이지만 참여자들에게는 요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자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이름을 자신의 본명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PPT를 이렇게 넣으면 PPT가 사용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든지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PPT를 이제 공유를 중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유를 중지를 하면 이제 다시 전체 이 동영상들이 뜨죠. 여기 화면 공유에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화이트보드입니다. 화이트보드를 공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백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텍스트, 그래서 오늘의
했으면 이것이 역시 참가자들의 화면에 똑같이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건 어떻게 보이는지, 자, 아주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지연이 없이 이런 화면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기를 가지고 여기에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스탬프 같은 걸로 학습 목표, 그리고 색깔도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꿨죠. 선도 그릴 수가 있고, 지우기는 모든 드로잉 한꺼번에 지울 수도 있고 하나씩 지울 수도 있습니다. 둘, 셋 이렇게 했을 때 내 거를 지울 수도 있고, 시청자들도 학생들도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펜을 가지고 일단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학생 모드에서 제가 그림을 그렸더니 여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화면에서 여기에 선을 이렇게 학생이 그었더니 화면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갈 때는 X를 누르고 그다음에 공유 중지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PPT로 다시 나갈 거 없이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줌으로 수업을 하는 것처럼 나머지 내용들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음소거나 카메라 끄기는 여기에서 음소거를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거를 이렇게 해제를 하면 이 학생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정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수업을 마치게 되겠죠. 수업을 마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 문서 밑에 줌 폴더, 전체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보통은 내 문서가 있죠. 내 문서 밑에 줌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줌이라는 폴더 안에 동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mp4 파일로 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1시간 녹화해도 뭐 100메가 이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담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 뭐 필요한 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저장하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파워포인트를 공유를 중지를 하고요. 그리고 공유를 중지를 하고 나서 지금 요 기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업을 마치고 나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요걸 누르면 기록이 중지가 됩니다. 기록 중지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채팅에서 여기에 출석 체크입니다. 이름과 출석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모두에게 써야 되겠죠. 모두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받겠죠. 이걸 받아서 여기에서 채팅을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전송을 하면 이렇게 송주석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요것들을 기억을 또는 이렇게 긁어서 저장을 해 놓으면 누가 어떻게 출석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우리가 녹화를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끝나고 나서 요 스크롤 한번 쭉 읽으면
이 동영상에 출석한 사람들이 이제 남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들로 출석 체크는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표자 보기는 이렇게 화면을 전환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는 학생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더 크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저는 주로 이제 길러리 기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여기에 학생들의 얼굴을 꽉 차게 놓고 그러고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실제 수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뭐 반응 이런 건 그냥 뭐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 쓰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그리고 회의 종료를 하게 됩니다. 회의 종료를 누르게 되면 이제 모두에 대해서 회의를 종료 이러면 이제 다 이 방이 없어지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교수님들이 이제 남겨놓고 회의를 나가면 좀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복잡합니다. 그냥 모두에 대해서 회의를 종료하고 수업을 다 끝내는 게 더 좋죠. 학생들끼리 남아있는 것보다 모두에 대해서 회의 종료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컴퓨터에서는 다 이제 이것들이 꺼진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동영상을 전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1%, 2%에서 이제 100%까지 가면 이 동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잠깐 기록을 멈췄다가 100%가 되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컨버팅이 다 끝났습니다. 컨버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저절로 폴더가 뜨게 됩니다. 폴더가 뜨면서 어디에 이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내 PC의 다큐멘트의 줌, 그리고 이건 만든 날짜, 그리고 그 방의 제목, 그리고 방 번호, 그런 식으로 폴더 이름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mp4 파일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이 이제 우리가 만든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중에서 줌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번 크기를 볼까요? 크기가 53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녹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홈플레이어로 이제 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LMS에 이걸 올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 동영상을 녹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좀 줄여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영상을 녹화를 했을 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동영상이 녹화가 됩니다. 자, 소리 끄고 그냥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보시는 것들은 줌 플레이어로 제가 수업을 하는 장면을 녹화를 한 것을 그 녹화를 한 것을 파일로 LMS에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못 들은 학생들은 이제 이걸 보면서 수업을 계속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멈춰놓고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것이 내 문서 밑에 줌 폴더에 이 동영상이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당 제가 100메가 이내라고 했는데 시간당 뭐 한 50메가 정도밖에 지금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저장한 것을 나중에 이제 각자 LMS든지 또 뭐 페북이나 또 다른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올려서 활용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교수님들을 위해서 수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방식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